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현재 막노동이나 육체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처럼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퇴직하고 뭔가 해야 하는데 마땅히 할 게 없어서 공사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52살의 회사에서 명예퇴직당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는 사람 소개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헬멧 쓰고 안전조끼 입고 하루 종일 자재 나르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이요. 솔직히 처음엔 자존심도 상했고요. 젊었을 때는 정장 입고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이제는 작업복 입고 땀 흘리며 일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제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을 겪게 된 얘기예요. 진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났거든요. 일을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여자분이 현장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곳에 왜 이렇게 예쁜 분이 오셨나 싶어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현장 설계 담당자더라고요. 건축과 갓 졸업한 신입사원인데 이름이 지은이라고 하셨어요. 드무려 6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젊은 직장인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저 같은 나이 든 현장 아저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이 현장에 올 때마다 자꾸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라고 인사만 하시더니 점점 점심은 드셨어요? 날씨가 더운데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젊은 직장인이 현장 아저씨들한테 예의 차려서 인사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다른 아저씨들한테는 별로 그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유독 저한테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공사가 중단됐거든요. 다들 현장 사무실 처마 밑에서 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은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저씨, 혹시 커피 드실래요? 제가 자판기에서 뽑아올게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드무려 6살 대학가 졸업한 여자분이 50이 넘은 저한테 커피를 사주겠다고 하니까요.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살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지은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저씨가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거 봤어요. 한 번 정도는 제가 사도 되잖아요. 그리고는 정말로 커피를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때 받은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정말 꿀맛이었어요. 커피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지은이가 저한테 더 자주 말을 걸더라고요. 현장에 올 때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친근하게 대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점점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무거운 자재를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저씨,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혼자서 다 옮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 요청하세요. 뒤돌아보니까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뜨끈해지는 걸 느꼈어요. 언제 적에 누군가가 제 걱정을 이렇게 해줬나 싶어서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지은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몸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다른 분들 불러올게요. 그리고는 정말로 다른 현장 직원들을 불러와서 같이 옮기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결혼한 지 벌써 25년이 넘었거든요. 아내와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대학생인 딸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젊은 여자분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로도 지은이의 배려는 계속됐어요. 날씨가 더운 날에는 얼음물을 가져와 주시기도 하고 추운 날에는 핫팩을 나눠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걸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현장 직원들한테도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아, 그냥 착한 사람이구나. 내가 착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실망하기도 했어요. 실망이라고요? 제가 왜 실망을 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지은이한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지은이가 다가와서 앉더라고요. 아저씨, 혼자 드세요.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젊은 여자분이 저 같은 아저씨하고 같이 밥을 먹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네, 앉으세요 라고 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지은이가 대학 때 얘기도 해주고 첫 직장 생활 어떤지도 얘기해주고요. 저도 젊었을 때 얘기, 회사 다닐 때 얘기 같은 걸 해줬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을 발견했어요. 지은이가 저하고 취미가 비슷하더라고요. 둘 다 옛날 가요를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요. 나이 차이가 26살이나 나는데 이렇게 공통점이 많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아저씨도 이문세 노래 좋아하세요? 저도 정말 좋아해요. 등산도 하세요. 저도 주말마다 산에 가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정말 5분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점심시간에 종종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요. 지은이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더라고요.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아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가끔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상사한테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설계 도면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다음부터 더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위로해줬더니 지은이가 고맙다는 표정으로 웃더라고요. 그때 정말 예뻤어요.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도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현장에 나가면서도 오늘 지은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면 혹시 같이 밥 먹자고 할까 해서 괜히 기대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제가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발목을 조금 삐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지은이가 현장 사무실로 뛰어오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얗게 된 채로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는데 지은이가 직접 제 발목을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근처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집에 가서 찜질하면 나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지은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돼요. 제대로 안 보면 나중에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지은이 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됐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은이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있어주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와서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지은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저씨, 정말 조심하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정말 가슴이 뜨끈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젊은 여자분이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지은이는 매일 제 안부를 물어봤어요. 발목은 어떤지, 일하는 데 지장은 없는지 계속 확인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동료로만 생각하는 건 아닐 거야. 물론 제가 착각일 수도 있죠. 그냥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나이 차이가 26살이나 나는데 설마 이런 감정이 진짜일까? 혹시 제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날은 현장 작업이 일찍 끝났거든요. 다들 정리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은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저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카페가 있는데. 그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어서요. 젊고 예쁜 여자분이 저 같은 아저씨한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다니요. 잠깐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네, 좋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안내해준 카페로 갔죠. 그 카페는 정말 아늑하고 예쁜 곳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 같았는데 저 같은 중년 아저씨가 와도 될까 싶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지은이가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저씨, 저 혹시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사실은 제가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분들과는 달리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칭찬인가? 헷갈리더라고요. 지은이가 계속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또래 남자들하고는 잘 안 맞아요. 너무 가볍고 진지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저씨는 정말 다르세요. 인생 경험도 많고 진중하고 그리고 정말 따뜻한 사람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 씨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자 지은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때 정말 가슴이 뜨끈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젊고 예쁜 여자분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주말에도 만나서 등산을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좀 걱정되긴 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저희가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은이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지은이를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하기도 했어요. 과연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느 날 지은이한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지은 씨, 정말 괜찮아요. 저 같은 아저씨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그러자 지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저씨, 저는 진심이에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아저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지금 저희는 사귄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물론 아직도 어색할 때가 있고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나이가 많다고,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인연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52살의 노가다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행복이 찾아왔어요. 물론 모든 분들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조건이 안 좋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편견을 갖지 말아 주세요. 나이 차이가 난다고, 조건이 다르다고 해서 진짜 사랑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진실하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하거나 거짓으로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실함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52살 노가다 아저씨한테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께도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